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운트 곡스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나온다 했었던 보상안이 오늘자에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과거랑 비슷하게 마운트 곡스에서 내놓는 공지에서도, 그리고 이 모습은 마운트 곡스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마운트 곡스 지갑에서 일체되는 금액에서, 그 트랜잭션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살펴봤을 때 BTC, 비트코인 캐시 보상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려해야 될 게, 지금 현재도 나오고 있지만 이 하락폭이 어디까지 실현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확인해 볼 부분은 지금의 상승이 어디까지 되돌려 놓을지, 이 상승을 어디까지 되돌려 놓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지금의 상승은 28K로부터 시작했고요. 상승을 좀 쪼개본다면 두 개로 나뉠 수 있고, 크게 본다면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크게 보았을 땐 28K부터 대략적으로 한 73K, 74K까지로 볼 수 있고, 이 상승분에 대해서는 38의 구간까지 되돌려 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 보았을 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두 번째 상승을 보게 되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하락은 50%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빠르게 확인해 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한 이유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명확한 100% 정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 하락했을 때 정말 상황상으로 안 좋게 받아들이는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디가 좋은 자리고 어디가 나쁜 자리냐, 작은 그림에서 해석해 봤을 땐 지금으로부터 한 4% 추가 하락한 구간, 즉 가격적으로 52K 구간은 터치를 하거나 이탈을 하게 된다면 대략 40K로부터 74K까지의 상승 추세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의 자체, 상승 추세에 대한 정의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지는 현재 구간에서 벌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618 구간을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50%에 머문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구간에서 지지가 실현된다면 조정으로서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탈했을 때, 반대로 보았을 때는 상승 추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상승이 무의미하게 되고요. 적정 가격은 40K 부근, 40에서 46K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적으로 좀 벌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큰 그림, 좀 더 상승을 좀 크게 보았을 때 어떻게 봐야 되냐, 덜어내야 되냐, 비중을 좀 매도해야 되냐, 현금을 마련해야 되냐,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50% 구간을 터치하거나 또는 좀 이탈하려는 모습을 가져갈 때 비중을 전부 다 덜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모습은 위에서 봤었던 618 구간하고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큰 상승에서 보았을 땐 50%를 터치하고 다시 추세를 이어나가도 사실상 상관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의견에 반하는 사람은 너무 좀 상승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상승이 연장됐을 때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상승을 하고 50%를 되돌려 놓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승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세 번째에서 이 되돌려 놓는 걸 618 구간을 터치를 하면서 천천히 추세가 변경됨을 보여줬었습니다. 제가 흔히 보여드리는 21년도 차트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현재 차트를 본다면 50%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50%는 50.4K 또는 50.5K를 나타내고요. 반대로 618 구간은 45K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 하락했을 때는 이 구간을 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50% 구간이 든다면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상황이 발생했을 땐 대응이 정말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구간도 똑같잖아요. 이거 단기 반등이 오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아니면 존버하냐, 그런 선택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제가 봤을 땐 50%, 50.4K라는 가격이 그러한 고민에 거의 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을 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50%는 괜찮습니다. 즉 50.4K를 터치했을 때는 러프하게 좀 구간을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618 구간까지는 좀 거리가 먼 상태니까.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잡냐, 이게 좀 명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50K입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하거나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차트가 나온다면 50K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땐 강한 지지가 나오는 자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45K 정도 이 구간을 터치해 줬을 때는 이렇게 좀 좋은 자리, 지지가 나오기 좋은 자리임에도 무너진다는 것은 완전히 좀 추세가 박살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뭐 대응을 작게 해야 된다, 뭐 어떤 식으로도 좀 비중을 덜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 진짜 더욱더 적극 대응을 요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락에 대해 어디가 괜찮고 어디가 나쁘고 어디가 정말 안 좋고라는 이런 하락 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어디까지 내려간다 그런 부분이 없고 안 된다라는 부분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밑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말하려고 하냐면, 저는 사실 오늘 벌어진 마운트 곡스 하락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악재가 실현됐을 때 첫 번째 벌어지는 이 쇼트, 빅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슈가 발표됐을 때 비트코인이 하락한 퍼센트는 8%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포감을 더한다면 15%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많이 하락한 거냐 적게 하락한 거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운트 곡스가 실제로 보상을 공지를 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실제로 공지를 하고 이체를 하면서 보상을 실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덜 하락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매물을 안 내놓거나 아니면 매물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뭐 특정 매수자 또 다른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흡수를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로 귀결이 될 텐데, 거래량을 보면은 안 던지고 있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래량을 전체적으로 제가 체크해 봤는데 뭐 이전에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진 거래량쯤은 아니어도 한 달치, 두 달치 중에서는 거의 최대값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어느 정도 많은 걸로 볼 수 있고요. 매물을 내놓으면서 이 구간에서 매수로 흡수되고 이런 구간에서도 매수로 흡수되고 전체적으로 흡수되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런 게 안 됐다면 주르륵 흘렀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마운트 곡스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장에서는 채굴자 항목, 채굴자 매도량에 의해서 하락에 나오는 요인도 더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두 개인데 마운트 곡스가 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악재로 실현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좀 흡수되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마운트 곡스보다 또는 채굴자가 던지는 이슈보다 더욱더 영향을 줄 수 있는 더욱더 큰 악재 요소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좀 추가로 많은 하락을 발생시키는 것은 사실상 단 하나예요. 채굴자들의 물량이 아직 전부 나오지 않았고 그 물량이 더 나오게 되면은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없겠죠. 그런데 나오는 걸 흡수하고 있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장세가 좀 마무리될 것 같다, 하락이 좀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오게 되면은 조금은 흐르게 되겠지만 지금과 같은 하락은 저는 예상하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악재에 대해서도 이보다 더 큰 임팩트가 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하락에 대해서 뭐 인정을 하라 또는 너 틀렸잖아 라고 하는 부분은 무조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부정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차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하락에 대해서 쭉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분위기가 정리된다면 이 다음 구간은 저는 상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걱정하는 부분은 단 한 가지인데, 이 마운트 곡스에서 매도 물량, 그러니까 이체화 물량이 실제로 매도되었는가 아니면은 얼마나 더 남았는가,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월요일 또는 월화수 이 정도의 물량들을 체크해보고 이 추가적으로 나올 물량들이 어떤 영향을 주나 또는 더 있나를 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바닥을 점검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였고, 스몰캡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사실 스몰캡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몰캡이 올라갈 때가 언제인가? 장이 미친 듯이 올랐을 때, 장이 미친 듯이 하락했을 때라는 정의보다 그냥 아무도 정의할 수 없는 그 시장, 혼란의 시장 그 자체에서 누구 하나 주체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오히려 반전 기회라고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애매하게 뭐 손절한 거나 아니면 던지거나 그냥 물려있다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장, 말도 안 되는 장세에서 올라올 때 매도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서 그때 던진다라는 생각으로 스몰캡 전략을 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공포스러운 시장, 공포스러운 마음을 갖고 시장을 보실 텐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악재가 좀 빨리 풀린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던 시장은 이런 것들이 뭐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짧게 해소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뭐 짧게 본다면 1년이었고 길게 본다면 2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렇게 질질 끄는 시장을 매번 경험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공포도 일축돼서 나오고 있는 걸 보고 있고 그만큼 반대로 빠르게 마감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승 자체를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진짜 상승을 바라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